합격 해커스. 자, 안녕하십니까. 해커스에서 헌법을 담당하고 있는 박찬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헌법 24년도 커리큘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커리큘럼을 이해하시려면 최근에 우리 헌법 시험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이런 걸 좀 이해를 하셔야 커리큘럼이 왜 이렇게 짜지는지 이해하실 것 같아요. 자, 기본적으로 헌법은 크게 세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론, 그리고 기본권, 그리고 국가의 조직과 구성 운영 같은 거죠. 통치구조.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다들 알다시피 통치구조로 가는 건 우리 시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다시 말하면 7급이라든지 이런 데서만 출제가 되고 경찰 간부 그리고 경찰 순경 여기는 출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이 두 가지에서 출제 진도가 어떻게 되는가? 경찰청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여기서 20%, 즉 4문제, 여기서 80%, 즉 총 16문제가 출제됩니다. 근데 사실 헌법책을 보면 얘가 20%고 얘가 80%고 그러지 않아요. 한 4대 6 또는 3대 7 이 정도로 얘도 양이 꽤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시험에서는 최근에 이 시험범위라고 이렇게 발표가 난 다음에 출제된 걸 보면 거의 비율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파트에서 이제 출제를 훨씬 더 많이 낸다는 건데 이유가 뭐냐면 요게 약간 이론 같은 게 많아요. 즉 학자들의 학설이라든지 학자들의 견해 요런 게 좀 많고요. 요거는 현실과 관련된 판례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80%가 출제된다는 건 사실상 뭐다 우리 헌법시험은 판례를 아냐 모르냐, 판례를 정확하게 이해하느냐 못하느냐 이거에 이제 당락이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거는 어렵지만 난이도가 어렵고 양도 있지만 좀 비중을 줄여야 되고요. 요거는 상대적으로 좀 수월하거든요. 판례다 보니까. 그래서 요거를 좀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시험 범위는 이렇게 발표가 됐고 최근에 이렇게 기출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계속 갑시다. 최근의 추세죠. 헌법시험의 추세. 옛날에 한 7년 전에만 해도 우리 헌법이 이론, 학자들의 어떤 의견, 그리고 판례, 그리고 국회가 만든 법 거의 1대1 비율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최근 헌법시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고 있다? 이론이 5%, 5%는 뭐야? 한 문제 나올까 말까예요. 나온다면 거의 헌정사다라고 할 정도로 이론은 거의 출제 안 됩니다. 이론은 거의 빵이라고 보셔도 돼. 헌정사 빼놓고는 거의 출제가 안 되더라. 판례가 75에서 80, 그러니까 거의 여기서 다 나온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법령은 한 20%입니다. 근데 요즘 출제하는 걸 보면 이게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거의 판례가 한 90%다 이렇게 할 정도로 판례 위주로 거의 출제를 한다 이렇게 볼 정도로 판례가 아주 깊게 그리고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특히 여기 적은 것처럼 판례 중심으로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 판례는 최근의 최신 판례는 보통 최근 5개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24년이다 이렇게 하면 23, 22, 그 다음 21, 20, 19 이 5개년 판례가 한 50% 가까이 출제될 정도로 상당히 출제가 많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판례 원문 그대로 예를 들어 뭐가 침해다, 침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 내용을 좀 변형해서 많이 내요. 이게 여러분들 이제 막 듣는 어찌 보면 이제 커리큘럼 소개이기 때문에 이게 뭔 말인지 이해 못 하실 수도 있는데 나중에 이제 수업 때 많이 얘기를 드리겠지만 변형 출제라는 건 기출문제 낸 대로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내지 않고 약간씩 지문을 바꾸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뭐다? 이 변형 출제 난이도가 높아진 이유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최근에 우리 헌법시험은 뭐만 하면 돼? 거의 판례만 하면 된다. 판례에서 거의 8, 90%가 출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시험에 이제 어떤 흐름 같은 거는 이제 약간 설명을 드렸네요. 이론이나 법령은 요즘엔 잘 안 낸다. 법령은 조금은 나오니까 그래도 체크하고 이론은 거의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뭐 위주로 낸다? 헌법재판소라는 판결, 즉 판례가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느냐 이게 결국 여러분들 당락을 좌우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거죠. 자, 강사 소개를 잠깐 해볼게요.
저는 한양대 법학과를 나왔고요. 법대에서 겸임 교수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 각 대학들에서 이제 특강이라든지 이런 걸 했고요. 신림동 사법시험에서도 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강의 경력이 꽤 되죠. 근데 그냥 강의한 정도가 아니라 거기서 상당히 잘 나갔던 강사입니다. 이게 저고요. 이게 저고 요 인원이 당시 700명이었어요. 제 모의고사 강의였는데 700명이었다. 엄청나게 많죠. 아무리 시간이 좀 됐다고 그래도 그때도 뭐 강의 700명이다. 실강생이 700명이다 이러면 엄청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사법시험에서 상당히 잘 나갔던 강사이고, 그 다음 경찰 공제라는 데가 되게 유명한 그 경찰 책 내는 데거든요. 거기 헌법 기본서와 기출문제집을 출간한 적도 있습니다. 아직도 치시면 제 이름, 아마 제 이름 쳐가지고 이제 제 기본서랑 제 기출문제집 거기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책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다. 세 번째, 저는 해커스 오기 전에 경찰관리반을 운영했습니다. 물론 공무원도 같이 했었는데요. 이때 인원이 거의 300명이 넘었어요. 그거를 7년간 운영했으니까 2,000명이 넘는 학생들과 같이 생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이 노량진의 누구보다도 경찰 수험생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상담이라든지 소통을 자주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렇게 인터넷 쳐보시면 저의 가장 큰 장점은 카페를 통해서 질문에 제가 직접 답하고, 그죠? 이렇게 소통 그리고 상담 이런 것들이 상당히 주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하다 보면 때때마다 여러분들 힘들고 이해 안 되고 어렵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것들 방치하지 않고 제가 직접 여러분들 도와드립니다. 실강 같으면 대면 상담해드리고, 그 다음 온라인 같으면 어떻게 한다? 자, 카페에 비공개 게시판이 있어서 거기서 상담을 해드리니까 혹시라도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다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저한테 문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실강도 엄청 많죠. 저 그 기본서나 기출문제집 제가 검증된 데서 이제 출간했기 때문에 책도 믿을 수 있고, 그리고 애들 소통 관리도 잘하기 때문에 거의 세 가지 제일 중요한 것들을 갖췄다. 믿고 따라오시면 돼요.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신림동에서도 엄청 많은 수강생들과 있고, 이것만 있냐? 자, 요거는 여러분들 해커스예요. 해커스 강의실. 나중에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이 강의실 보게 될 건데, 보세요. 저기 끝까지 꽉 차 있죠. 현재 이 강의를 찍고 있는 오늘 이 시점에 가장 실강 수강생 숫자가 많은 사람이 접니다. 노량진 전체를 통틀어서 헌법 강사 중에 가장 실강생 수강생이 많은 사람이 저예요. 그리고 책도 지금 제일 잘 나가. 올해 1년 내내 기본서가 예스24나 이런 주요 서적에서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강사 때문에 떨어질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 믿고 따라오시면 된다는 거죠. 자, 이거는 직접 찍은 제 강의실 사진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본 강의 커리큘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경찰 합격을 위한 과정 입문 강의. 사실 이 입문 강의는 들으셔도 되고 안 들으셔도 돼요. 다만 헌법이 워낙 다른 과목보다는 어렵죠. 추상적이고 헌법은 쉽게 바꾸질 못하기 때문에 되게 추상적이거든요.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입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생소한 처음 접해보는 법학 기본 용어에 대한 어떤 습득,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좀 쉽고 가볍게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법에 대한 부담감을 좀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죠. 해커스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수강할 수 있으며, 다만 안 듣고 오셔도 돼요. 안 듣고 곧바로 기본 강의 들으셔도 기본 강의도 기본 용어나 이런 거 쭉 설명드리기 때문에 수강 필수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가장 중요한 이제 기본 강의네요. 교재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교재는 여러분들 복잡할 거 없습니다. 해커스 교재는 대부분 그 디자인이 똑같아요. 파란색의 디자인이 똑같기 때문에 그냥 기본서라고 돼 있으면 기본 강의구나, 기출문제집이다 그럼 기출강의구나, 이렇게 따라가시면 충분합니다. 그죠? 그래서 요것만 잘 체크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교재는 경찰헌법 기본서.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올해 1년 동안 제 기본서가 남한테 추월당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른 분들이 제 기본서보다 더 많이 팔린 책이 없습니다. 이거는 언제든지 지금 당장이라도 S24 이렇게 쳐보시면, 경찰헌법 치시면 제 기본서가 가장 기본서 중에는 상위에 있을 거예요. 1년 내내 그랬기 때문에 언제든지 쳐보셔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경찰헌법 기본서로 이제 진행을 하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 수강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기본 강의할 때 많은 학생들이
처음에는 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힘드니까 중간에 뭐다 듣다 안 듣다가 그 다음에 배속 관리하고 이런 경우 많은데, 기본 강의 여러분들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놓쳐버리거나 중간에 대충 들으시면 안 됩니다. 무한해독,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수강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 요거는 단어 하나하나 설명드릴 거예요. 입문 강의에서 얘기 드리겠지만 단어 하나하나 설명드린다. 되게 어려운 단어들이 많아요. 뭐 중간에 재산권 같은 데 보면 환매 이렇게 얘기하는데, 환매가 뭐냐? 이것만 하면 몇 분은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다? 법률 용어, 법정 용어로 쓰는 다양한 용어들을 정확하게 뭐다? 그게 뭔 말인지 이렇게 알아먹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저의 강의는 나중에 보시면 이제 장점으로 나오지만, 첫 번째로 이 기본 강의 할 때 PPT가 있는데 이 PPT로 먼저 전체 얼개를 설명드리고, 두 번째는 뭐다? 기본서를 보면서 다시 읽어드리고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날 때는 뭐다? 다시 PPT로 복습을 해요. 그러니까 수업 중에도 기본 뭐다? 3회독을 합니다. 3회독. 그러니까 정말 복습을 통해서 이 3번 해독을 통해서 뭐다? 앞뒤 연결하는 걸 많이 해드릴 거고, 나중에 카페에 또 뭘 올려드릴 거냐면 하루 강의 4시간짜리를 3분 요약을 해서 mp3로 또 올려드려요. 지금도 제 카페 가시면 mp3 게시판에 이게 올라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습을 통해서 무한해독을 시키고 앞뒤 연결을 시켜드릴 거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기본 강의가 되게 중요합니다. 기본 강의에서 이 기본적인 내용 약 시험의 70%를 정리해드립니다. 또 설명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기본 강의만 잘 들어도 뭐다? 70원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얘기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매일매일 해커스는 복습 테스트를 통해서 그날 배운 걸 그날 완벽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온라인은 여러분들 복습 테스트가 없을 것 같은데, 역시 제 카페 네이버에 제 이름 박철환 치시면 카페가 나오는데, 거기에 여러분들 뭐요? 초보자를 위한 많은 문제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을 통해서 뭐다? 여러분들 그날 배운 걸 그날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습니다. 기본 강의에서 정말 중요한 건 책 자체를 이해하고 그리고 암기하는 거죠. 암기를 하려면 무한해독이 중요한데, 제가 아까도 얘기 드렸죠? 여러 번마다 회독을 시켜드릴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 드리는데, 기본 강의가 제일 중요하다. 전체 커리큘럼에서 제일 중요하다. 하나도 빼먹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따라가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복잡한 거 하지 마시고 책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까 얘기 드렸지만 요즘 헌법이 똑같은 거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복사해서 내지 않고 자꾸 기존에 냈던 내용을 바꾸고 변형한다는 거죠. 아직은 여러분들 헌법 그 수업 전이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이런 변형 출제를 대응하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헌법을 이해하셔야 돼. 이해를 해야, 내가 근본적으로 얘를 알아야 뭐다? 변형을 했을 때 저놈이다 이런 걸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힘들겠지만 이 책 전체를 뭐다? 이해하는 것, 이게 기본 강의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머리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서 이해가 안 되면 금방 까먹습니다. 암기도 안 돼. 그래서 기본 강의는 이 책을 이해하는 거에 가장 중요 포인트를 잡으시고, 시키는 대로 하시면, 즉 이렇게 무한해독 하시고 그 다음 문제를 통해서 확인학습만 하시면 거의 실제 시험에서 70은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심화 강의입니다. 심화 강의는 여러분들이 기본을 들었다라는 걸 전제해서, 그러니까 내가 기본 강의를 충분히 이해했다라는 걸 전제해서 다시 한번 요약식으로 이해독을 합니다. 요약식으로 이해독을 해요. 그리고 기본에서 기본만 설명드렸던 거 있죠? 그걸 좀 더 깊게, 특히 시험에서 되게 깊게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 어렵게 나오는 것들, 요런 내용들 중심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힘들었던 거 있죠? 재산권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 좀 더 깊게 들어가. 또는 사람을 체포할 때 어떻게 하나요? 라는 신체적 이런 것들 많이 힘들어하는데, 그런 어려운 내용이라든지 또는 되게 여러분들 헷갈려하는 것들이 있거든. 전번에 저기서 이렇게 봤는데 X였는데 이건 왜 오지? 그건 두 개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면 되게 헷갈려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뭐다? 다시 한번 심화해서 이제 비교 정리해드립니다.
기본 강의는 여러분들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렇게 진도 나가잖아요. 근데 심화 강의는 어떻게 한다고? 진도 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앞과 뒤에 있는 것들을 서로 매칭을 시켜줘서 헷갈리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시험은 여러분들 진짜 뭐가 있냐면 몰라서 틀리는 게 많잖아요. 몰라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헷갈려서 떨어져. 기억이 안 나서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헷갈리는 것들을 정리해드립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를 쭉 풀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심화 때마다 어려운 거 중심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 그 다음 문제풀이까지 쭉 이렇게 해드린다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 정치기본권인데 선거라든지 정당이라든지 평소에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어렵지 않겠지만 학생들이 그렇게 정치에 관심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많이 출제는 안 되지만 그래도 학생들이 되게 힘들어하기 때문에 심화에서 뭐다 이거를 약간 파드리는 방식으로 할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심화를 정리해 볼게요. 기본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책을 쭉 이렇게 한번 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심화 때는 뭐다? 그 중에 어려운 것들, 그 중에 헷갈리는 것들, 그 중에 뭐라는 거 어려운 것들 헷갈리는 거 중심으로 이해독하고 그 다음 뭐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제 문제, 기출문제 좀 쉬운 거 가지고 뭐다? 요게 이제 출제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문제풀이까지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심화는 심화 더하기 그 다음 뭐다? 기본 기출문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네 번째 이제 기출문제 1이 되겠네요. 여러분이 이론적으로 어느 정도 완성이 됐어. 그러면 당연히 뭐 해야 될까요? 기출문제를 풀어봐야 되겠죠. 근데 제 기출 강의는 크게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기출문제 1이고 하나는 기출문제인데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기출문제 1은 보통 기본 심화 때 여러분들이 이것들 같이 풀어드릴 거예요. 왜? 이건 난이도가 되게 낮거든요. 왜 기출을 1, 기출 2 이렇게 만들었냐? 헌법이라는 게 나중에 접해보시면 알겠지만 경찰학은 양이 너무 많아서 힘들거든. 근데 헌법은 양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단어 하나하나가 너무 어려워요. 추상적이야. 자, 그럼 이해하기도 힘든 헌법을 곧바로 문제랑 연결을 시켜버리면 헌법 포기하게 돼요. 너무 어려워. 그래서 난 못 풀어. 그러니까 안 되면 그냥 외워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헌법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처음에는 뭐다? 쉬운 문제로 어느 정도 적응력을 기르고 그 다음 나중에 기출문제 2에서 어려운 문제 위주로 이렇게 풀어가는 식으로 두 코스로 만들어놨어요. 여러분들 누가 뭐라고 해도 가장 중요한 문제가 기출이죠. 기출을 알아야 그래 헌법의 흐름을 알 수 있고 앞으로 어떻게 출제될 수 있다 이걸 알기 때문에 처음에는 쉬운 문제 위주로 워밍업을 하고 그 다음 본격적으로 이제 두 번째 실전 문제집으로 이제 어려운 문제집을 푼다. 요거는 여러분들 순수 기출 더하기 그 다음 최근에 어떻게 된다? 변형 출제가 많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변형 문제도 기출을 변형한 문제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기출문제 1에서는 난이도가 낮은 문제를 중심으로 기본 이론을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점검하고요. 그 다음 어떤 식으로 기출이 나오고 있구나, 헌법의 시험이 어떤 식으로 출제되고 있구나 이런 흐름을 하는 게 가장 핵심이고요. 그 다음 기출문제 2에서는요 난이도가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경행특채라든지 승진시험 또는 변호사 시험이라든지 법원행시라든지 조금 높은 헌법 문제를 이제 여러분들 넣어놨고요. 그리고 순수 기출이 아니라 약간 기출들이 많이 바뀌어서 있는, 즉 변형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앞에 거 풀면 거의 70점까지 맞을 수 있고 여기까지 풀면 거의 100점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기출문제집으로 되어 있고 다른 건 실전 문제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만 40%도 거의 헌법 100점에 도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요거는 헷갈리고 어려운 것들, 비교 정리해야 되는 것들 요런 것들 위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갈게요. 그 다음 전범위 모의고사, 동형 모의고사라고 그러죠. 사실 제 수업 중에 가장 인기가 많은 것,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바로 이 캠프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꽉 찬 강의실 있죠? 그것도 캠프였어요. 캠프는 여러분들 하루나 이틀 만에 한 1000문제 이상을 여러분들 같이 풀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푸는데 혼자 풀면 도저히 못할 걸 같이 풀면 다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캠프를 할 때마다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마감을 시켜주는 강의이기 때문에
제 수강생들 가장 많은 데가 바로 이 동형 모의고사, 전범위 모의고사입니다. 자, 여기서 캠프를 진행한다. OX 문제를 한 1500문제, 1600문제를 이틀 만에 다 풀어요. 이렇게 풀게 되면 내가 어떤 건 잘하고 어떤 건 못하는지, 어떤 걸 헷갈렸는지, 이런 나 자신에 대한 실력을 정확하게 검증할 수 있죠. 내가 어디가 약하고 어디는 강하구나. 그럼 앞으로 시험 대비해서 뭘 해야 됐구나, 이런 걸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전범위 모의고사 캠프는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OX 캠프가 진행되고 그 다음에 전범위 모의고사. 전범위 모의고사는 우리 시험이라는 게, 이제 우리 모의고사라는 게 진도별, 책 진도별로 나오기도 하고, 그랑 상관없이 앞뒤 모든 문제를 내는 전범위 실전 시험은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진도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막 앞뒤 섞여가지고 이렇게 출제하는 걸 이제 전범위 동형 모의고사라고 하는데, 앞에 것들은 뭐야? 기출 문제가 대부분 진도별로 돼 있다면 요거는 뭐로 돼 있다? 전범위로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이틀 동안 1000몇백 문제 OX로 쫙 이렇게 진행하고, 그 다음 중간중간마다 전범위 동형 모의고사를 풀고, 세 번째는 뭐 하냐면, 여러분들이 아까 심화 때도 얘기 드렸지만 특히 못하는 데가 있어. 예를 들어 헌법 조문 문제라든지 또는 헌정사 문제라든지, 이 기본권이 뭐 때문에 위헌이고 뭐랑 관련돼 있는지 아직은 여러분들 커리큘럼 강의니까 뭔 말하는지 잘 모를 수가 있는데, 헌법을 하다 보면 되게 힘들어서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부분을 뭐다? 집중 공략해 드립니다. 집중 공략해 드려요. 그래서 이를 통해 가지고 뭐다, 여러분들 그 다음 이제 곧바로 거의 시험인데 완벽하게 뭐다 거의 정리가 될 거예요. 다시 한번, 1부는 뭐하고, 이 동형 모의고사 시간에 1부는 내가 어디는 잘하고 어디는 못하구나 라는 걸 전체적으로 OX로 한번 체크해봐요. 못하는 부분만 뭐다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이제 정리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전범위 모의고사를 풀고 그 다음 특히 학생들이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걸 집중 공략해 드린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종 마무리 시간인데, 최종 마무리 시간은 이제 찍기 특강이라든지 아니면 최신 판례라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들, 그것들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시간을 이제 갖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쭉 이렇게 얘기를 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1월 달에 기본 강의를 시작한다, 7월 달에 기본 강의 시작한다. 대부분 커리큘럼은 2달 코스거든요. 그러면 1, 2월, 7, 8월에 뭐래? 기본 강의래요. 이때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전체적으로 책을 이해하고 반복합니다. 자, 그 다음 3, 4월, 9, 10월에 뭐가 있다? 심화 강의가 있어. 뭐 한다고? 어려운 것들 위주, 그리고 기출문제 쉬운 거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5, 6월달, 그리고 여기는 뭘까요? 11월, 12월 정도 될 텐데 이때 뭐 한다고? 바로 기출 시즌이라고 돼 있는데 제 강의는 뭐다? 난이도가 높은 기출을 주로 풀게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여러분들 8월달에 시험 치죠. 7, 8월. 그 다음에 1, 2월. 이때는 뭐 한다고? 네, 전범위 동형 모의고사. 앞에 했던 거 다 하는 거야. 지금까지 배웠던 거 OX로 딱 다 정리하고, 그 다음 어려웠던 것들 뭐다? 취약지구 공략하고, 그 다음 실전 시험처럼 뭐다? 동형 모의고사 쭉 이렇게 20문제씩 풀어보는 시간. 그 다음에 뭐다? 이제 시험장에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커리큘럼은 거의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딴 거보다 가장 중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회독이고요. 그리고 또 뭘 중시하냐면 한 번에 모든 걸 하는 건 힘들어요. 그래서 이론도 뭐다? 기본 심화, 기출도 뭐다? 이때 좀 낮은 거, 높은 거, 이렇게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한 번에 하려고 말고 한 단계 가고, 되면 그 다음 단계, 되면 그 다음 단계. 그래서 여러분들 쭉 제가 시키는 대로 커리만 따라오시면 거의 뭐다?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자, 마무리 정리 한번 해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막 시작합니다. 제가 이제 경찰을 막 시작합니다.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방법론을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죠? 관리반만 7년 했다고. 정말 많은 학생들을 접해봤습니다. 근데 그 방법론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느 책, 어느 강사, 어떤 방법론을 택했냐, 뭐 기출을 했냐 아니면 기본서 위주로 했냐, 그거보다는 훨씬 중요한 게 뭐다? 네가 그 책을 몇 회 독했냐예요. 기출문제를 몇 회 독했냐, 이게 훨씬 중요해요. 요령 피우지 말고
이것저것 방법만 찾지 말고 남들 가는 대로 가십시오. 가장 많은 애들이 다니는 학원이 어디냐? 가장 많은 수강생이 어디 있냐? 이것만 듣고 따라가면 돼. 물론 그 강사가 자기한테 안 맞을 수 있어. 그러니까 샘플 강의를 꼭 들어보셔야지. 지금 이렇게 찍고 있는 샘플 강의 들어보시고, 아, 저분 화술이나 강의 스타일이 나랑 맞다.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정했으면, 그러면 그 사람이 안정적이고 뭐 얘들 많이 든다. 그러면 그 강사 때문에, 그 학원 때문에 떨어질 일은 없다는 거예요. 자꾸 요령 피우지 마라. 방법만 따지지 마. 뭐 하라? 정도로. 그리고 뭐다? 회독 중심으로 가라. 봐봐요. 이거 올해 23년 2차에 합격한 애들 합격 수기야. 제가 어저께 이거 그 강의 준비하다가 이렇게 긁었거든. 봐봐. 뭐라고 그랬어? 어떤 방법론이 중요하다 이렇게 안 됐지? 뭐? 철암쌤 OX 책을 뭐다? 10회독을 한 것 같다. 합격 수기에 지금 있어요. 검색해보면 돼. 우리 카페 합격 수기에 한 두 번째인가에 찾아보시면 이거 240인가? 250점 만점이지. 240인가 230 넘은 애가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240 정도 맞으려면 여러분들 5개도 안 틀린 거야. 완전 초고수예요. 완전 초고수. 뭐? 다 필요 없어. 회독하래. 회독만 하세요. 봐봐. 7개월 만에 합격했대. 7개월 만에. 자기는 OX 회독만 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제 강의에서 제일 많이 듣는 강의가 뭐라고? 요거. OX 캠프. 이것만 몇 회독했다고? 10회독 했대. 회독이 중요해. 회독 미친 듯이 해라. 자, 봐봐. 또 두 번째. 이것도 23년 2차 엊그제 시험이야. 매일 10시간만 하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든, 니는 공부 10시간도 안 해? 이러는데, 아, 나는 그럼 많이 부족한 사람이다. 겸손하죠? 2시간만 더 해보자. 그래서 12시간 하려고 노력했다. 맨날 12시간 하지 못했지만 12시간 하려고 노력했다. 저는 이 두 학생 그 합격기를 긁어 온 이유가 딴 거 필요 없는 것 같아. 오만 뭐 어디 뭐 누가 좋더라 어떤 책이 좋더라 다 필요 없어요. 합격은 뭐다? 본인에게 달려있는 거야. 바로 너한테 달려있는 거라고. 내가 합격시켜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가 합격하는 거예요. 뭐만 하면 돼? 남들이 가는 길로 가. 남들이 가는 길로 막 이상한 길로 가지 말고, 이게 좋아 보이지만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다고. 왜 이게 좋은 길이면 남들이 안 가겠어? 남들이 가는 길로 가요. 남들이 가는 길로가 뭐다? 좀만 더 해. 그 길로 가고 좀만 더 하라고. 공부를 안 하면서 붙을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뭐요? 합격할 생각을 해야지. 남들 가는 길로 가. 큰 길로 가고 그 다음보다 조금 한두 시간만 더 하자. 그리고 합격은 뭐에 달려있다? 무한해독이다. 지금도 제 카페에 가보면 어느 헌법 강사님들보다 많은 사람들이 뭐다? 합격기를 올려줬습니다. 합격기가 많다는 건 그만큼 합격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수강생이 많다는 건 그만큼 믿을 수 있다는 거겠죠.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오시면 돼요. 제가 반드시 여러분들 합격으로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커리큘럼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